자, 3강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내는 세금은 빨리 걷기 위해서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고, 매년 내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공시 가격을 모를 수도 있으므로 고지서 발급해서 세금을 걷어간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신고 납부를 하라 그랬는데 신고 납부를 이행을 안 해. 그럼 벌을 줘야죠? 벌을 준다. 이 벌이 뭐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 가산세는 뭐다? 세금에 가산한다. 즉 산출세액.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가산세라 그래요. 세금에 가산한다. 즉 두 글자로 뭐가 된다? 세목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취득세를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야. 그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100만 원? 그럼 신고 납부를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를 붙인다. 예를 들어서 가산세 20%가 붙었다. 그럼 취득세가 100만 원이죠? 그럼 가산세는 20만 원이 돼서 취득세가 늘어나요. 120만 원으로 바뀐다고요. 즉 가산세는 세금에 가산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세에 가산하고, 즉 세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용어 정리하고, 자, 그 다음 고지서가 날라왔다. 고지서가 날라왔죠? 그럼 납기 내에 납부를 하면 끝나. 납기 내에 납부를 하면 끝나죠? 은행 가서. 근데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 3%. 그러나 가산, 금도부터 3%. 이게 달라요.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뭐가 붙는다? 국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가 붙어. 그러나 올해까지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3%를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나 지방세는 가산금이란 용어를 써. 그럼 가산금은 뭐다? 연체이자입니다. 연체이자로 징수해. 즉 가산금은 뭐다? 금리가 붙어 이자에 가산합니다. 지방세는.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납부, 지연 가산세라 그래요. 요거를 구분 잘해야 돼요.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를 안 했다. 무조건 3%가 붙어요. 그래서 지방세는 뭐라 그런다? 연체이자, 금리, 금리가 붙어 연체이자가. 그러나 국세는 세금에 가산해. 납부를 지연시켰으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 3%. 용어가 달라요. 용어는 다른데 뜻은 같은 거야. 둘 다 3%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책? 자, 308쪽. 2번만 알면 돼. 자, 308쪽. 신고납부. 국세는 신고납세라 그래요. 책 봐요. 308쪽 신고납부 양괄호 1번. 자, 2번. 신고기한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뭐가 붙어? 가산세. 가산세. 세금에 가산합니다. 2번에 가산세가 붙어요. 국세든 지방세든. 자,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보내줬죠? 그럼 2번만 알면 돼. 납부기한 안에 납부를 안 했다. 뭐가 붙는다? 가산금. 가산금이 뭐라고? 금리야. 연체이자가 붙어 3%. 가산금. 이거는 세금이 아니에요. 연체이자에 가산하는 거야. 금리가 붙어. 그러나 국세는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가산세라 그래요. 용어가 달라요. 이거 가산금은 지방세만 쓰는 용어예요. 금리. 이자가 붙어. 연체이자. 그러나 국세에서는 가산금을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라 그래. 책에는 없지만. 가산금은 지방세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세에서는 가산금을 길게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가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가산세를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죠. 자, 구체적으로 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가산세 및 가산금 요약 책은 굉장히 길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309쪽 가산세 나왔잖아요. 자, 꼭대기 한번 봐요. 가산세가 뭐다? 꼭대기 의무자가 들어가잖아. 꼭대기 309쪽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그러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가산세는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요. 산출세에게 가산합니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가산금은 뭐라 그랬어요? 금리가 붙어 3% 연체이자. 이건 세금이 아니잖아. 세금이 아니니까 가산금 계산할 때는 가산세를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라고요. 자, 가산세 성격. 자, 가산세 성격은 뭐다? 좀 의무를 위반했잖아. 2번. 의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럼 가산세는 뭐다? 세목. 세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목. 여기까지만 알아요.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다. 자, 그럼 10번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별이 딱 돼 있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가산세는 두 가지로 나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합니다. 두 가지로. 신고를 안 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안 했다.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한다고요. 반드시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정하게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세금이 40% 늘어나. 단순 무신고는 20% 늘어나. 적게 신고하면 10% 늘어나. 이 유리시험에 나와. 단순 과소는 10% 세금이 늘어나. 단순 무신고는 20%.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적게 신고하면 세금이 40%까지 늘어나. 그래서 결론이 뭐다? 과소신고는 10, 무신고는 20, 사기 또는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세금이 40%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신고불성실 가산세예요. 국세, 지방세 똑같아. 그 다음 이제 납부도 안 했어. 그럼 뭐가 붙어? 납부지연가산세. 이거는 일일마다 계산해. 그래야 세금을 내니까 0.022씩 붙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입문과정에서 알아야 될 거는 요 부분이라고요. 지방세, 국세 거의 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어보는지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붙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일 계산합니다. 일일마다 납부할 때까지 0.022. 그럼 이거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이율이 높은 거예요. 365일, 1년을 연체하면 약 8%가 살짝 넘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하루하루 따져요. 하루하루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계속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눈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고지서가 날라왔다.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그럼 국세는 뭐가 붙어? 납부지연가산세 몇 프로? 3%. 3%. 이거를 납부지연가산세를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가 붙어요. 근데 지방세는 뭐라 그래요? 가산금.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체이자. 3%. 뜻은 같은데 용어는 달라요. 국세에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고지 전까지는 이렇게 무조건 붙고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를 안 해. 지연가산세 3%. 국세에서는 3%를 뭐라 그래요? 가산금. 그래서 가산금은 지방세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기초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나머지는 이거는 1월달로 간다고요.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불성 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일률적으로 붙고 납부는 하루하루 붙어요. 일일가산세. 여기까지. 자, 고지서가 날라왔어.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연체했다.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부터 이거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가산금. 연체이자 3%. 가산금은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밑에 나왔네. 309쪽. 자, 밑에 책, 무신고. 무조건 몇 프로부터? 20%. 납부할 세액이 20%. 자, 부정자가 들어갔잖아. 2번. 부정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몇 프로부터? 40%. 세금이 40% 늘어나요. 부정자가 없으면 20%고. 자, 넘어갑니다. 자, 310조. 과소. 자, 부정자가 없으면 몇 프로부터? 세 번째 줄 10%. 10%. 자, 부정자가 붙었잖아. 2번. 부정과소 박스 1번만 알아. 박스 1번 40%부터. 1번만 알면 되는. 그래서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사기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20 또는 12. 세금이 늘어나요. 이게 신고불성실가산세야. 그럼 밑에 박스 나왔자 사기부정이 뭐냐? 밑에 박스 나왔잖아. 사기부정이 뭐냐? 그럼 사기부정은 40% 세금이 늘어난다 그랬죠? 그 박스 밑에 310페이지. 사기부정. 쭉 이런 게 사기부정한 방법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쭉 보세요. 딱 이거는 느낌이 뭐야? 세금을 띄어먹으려고 작정한 경우야. 이런 게 사기부정이야. 그래서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세금이 늘어나고, 사기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무신고는 20, 적게 신고하면 10% 늘어난다. 자, 오른쪽 납부지연가산세 나왔네. 납부지연가산세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나와 있죠? 납부지연가산세 1번만 알면 돼. 1번. 자, 하루하루 따져.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왔잖아. 그 박스만 알면 돼. 일수에 따라 10만 원당 22. 10만 원당 22가 붙어요. 납부지연가산세.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10만 원당 22. 이거 0.022%. 10만 원당 22 이거. 납부지연 1일 박스. 일수에 따라 붙어요. 10만 원당 22. 박스 찾았어요? 자,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다.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자, 2번은 포인트가 뭐다? 법정 납부 시행과 납부할 세액주 고지서. 두 번째 줄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박스만 알면 돼. 몇 프로? 3%부터. 100분의 3. 이거를 뭐라 그런다? 국세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라 그래요. 자, 고지전에는 얼마가 붙어? 1일 0.022 10만 원당 22죠.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몇 번을 얘기했어요? 동그라미 2번. 고지서에 따른 두 번째 줄. 그럼 연체 이자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가산세 3%. 밑에는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지방세. 자, 지방세 나와 있죠? 자, 이거 지방세도 똑같다 그랬잖아. 율은 똑같아. 0.022. 자, 넘어가 봐요. 그럼 박스만 알면 돼. 312쪽. 10만 원당 22. 시험은 대부분 분수로 나와요. 일수. 지방세, 국세 똑같아요. 10만 원당 22. 자, 그래서 여기 봐요. 이 신고불성 실가산세는 율은 국세와 지방세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고지서가 날라오면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3%를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에서는 3%를 뭐라 그런다? 가산금. 이게 어디 나왔어? 오른쪽. 313쪽 나왔잖아요. 가산금. 가산금. 지방세 밑줄그어. 지방세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지방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 몇 프로부터? 3%. 100분의 3. 가산금을 징수한다. 자, 이거를 요약해 놓은 게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 그래서 기초 강의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자, 쭉 넘어가서 318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봐요. 이 가산세 및 가산금은 금리, 연체이자예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율이 똑같다. 그러나 고지서가 날라와. 고지서가 날라오면 3%를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 3%를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가산금이라 그래요. 용어만 정리하면 돼요. 자, 오늘 마지막 파트네요. 자, 오늘 이제 배울 게 뭐다? 납세할 의무. 뭐가 나와 있어요? 성립시기, 확정시기, 그리고 또 하나 소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모든 세금은 어떤 절차를 거친다? 세금 낼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가 있고 확정되는 시기가 있고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되는 사유로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다? 성립시기.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는 318페이지 나와 있죠? 자, 책 한번 볼까요? 318? 성립시기잖아요. 이거 이번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성립시기를 물어보는지, 확정시기, 확정 방법을 물어보는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성립시기가 뭐다? 포인트가 모든 세금은 성립은 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합니다. 과세 요건 아까 배웠잖아. 4가지. 그러면 성립한다. 이와 같은 구체적이 아니라 추상적. 납세 의무가 발생. 왜 추상적이다? 성립만 했지 확정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추상적인 납세 의무자가 발생한 상태로서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이거를 우리는 성립시기다. 그래서 성립시기는 뭐다? 구체적이 아니라 추상적이죠? 즉 과세권자가 뭐다?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아무 때나 과세할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뭐가 충족되면?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그럼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하고 취득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자, 일단은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재산세나 소방분 지역자원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6월 1일. 아주 중요한 용어네요.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6월 1일 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세금을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이 되면 재산의 소유자는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6월 1일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5글자로 과세기준일.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야? 지방세야. 지방세잖아요. 자, 그 다음, 자, 종부세는 뭐다? 국세. 이건 지방세. 큰 것만 알라고요. 자, 다시.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자, 소득세는 국세죠? 국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그럼 이 소득세는 1월 1일,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죠? 12월 말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겨.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그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언제? 12월 말일 날 성립한다. 그럼 12월 말일을 시점으로 해서 세액 계산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일 날 성립한다.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그러면 안 돼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언제다? 12월 말일. 그래서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이거 5번 출제됐어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아까 소득세는 뭐라고 배웠어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합쳐서 소득세라 그래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끝나는 때는 몇 월 며칠이다? 12월 말일. 그럼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도 12월 말을 시점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본세라 그래요. 독립세. 본세. 독립세. 자, 그럼 농특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가 나왔죠?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부가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라고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 본세. 이렇게. 그럼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세 따라다니잖아. 그러니까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합니다. 지방교육세도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자, 그 다음 지방소득세 나왔잖아. 이거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줘야 되죠? 그럼 이 지방소득세도 결국은 뭐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10% 내니까 본세랑 같이 성립합니다. 그럼 본세를 길게 어떻게 얘기한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본세. 본세의 10%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본세면 다 맞히잖아. 본세를 길게 어떻게 얘기한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 이게 본세입니다. 자, 그 다음 인지세. 자, 인지세는 뭐다?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이죠?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이다. 그럼 계약서 쓸 때면 싸게 보이잖아. 고급스럽게 뭐라고 한다? 문서를 작성할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계약서 쓸 때. 그리고 기타는 다 할 필요 없어. 1번만 알면 돼. 요거. 수시부가 하는 세금. 자, 모든 세금은 수시부가 할 수 있죠. 왜? 조세 포탈 우려가 있으면 수시부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다 뭐다?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사유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수시부가 하는 세금은 수시로 시작하되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한다. 사유자가 꼭 들어가야 나머지는 이거는 1월달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초강의입니다. 딱 이게 성립식이죠?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자, 책을 한번 봅니다. 자, 318, 1번, 소득세, 법인세는 출제 제외.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뒤에 거는 보지 말고. 그 다음, 4번, 딱 밑줄 긋고, 종부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준을 숫자로 물어볼 때는 6월 1일. 자, 오른쪽, 인지세. 6번, 인지세는 과세 문제를 작성할 때 성립하고, 자, 그 다음 9번 옆에 적어. 농특세를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부가세.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거. 농특세는 부가세는 본세랑 함께 납부하죠. 그러니까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9번. 자,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 11번 밑에 11번 기초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사유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사유자가 11번. 그래서 수시 부가할 때 그러면 틀려요. 사유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지방세. 자, 320페이지. 자, 기억. 1번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자, 등록면허세는 기억만 알면 돼. 니은은 시험, 면허는 출제 제외. 기억. 자,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그 다음 재산세.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그 다음 4번의 기억이 뭐다? 옆에 저거 이게 소방분이야. 4번의 기억이 불날 때 불 끄는 세금, 건축물에 불나, 선박에 불나, 이게 뭐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기억만 나와. 이 기억이 뭐다? 건축물에 불나, 선박에 불나. 이거를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소방분이야.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도 있고 기타 등등 두 가지가 더 있어. 소방 분야에 아무런 말이었을 때는 기억을 우리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다. 기억만 알면 됩니다. 6월 1일이에요. 그 다음 6번 나왔잖아. 지방소득세. 6번 개인 지방소득세죠? 이거 여기 봐. 자, 소득세가 결정되잖아요. 소득세의 10%는 뭘로 내게 돼 있어? 10%는 지방소득세. 그럼 본세의 10%가 붙는 거죠? 그럼 본세를 길게 얘기했어. 못 알아듣게끔.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 이게 본세야.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과세 표준되는 소득의 소득세, 이게 본세야. 본세의 10%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번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본세의 10%가 성립합니다. 지방소득세.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11번. 자, 지방교육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세. 지방교육세. 세 글자로 부가세. 그럼 여기 봐. 부가세는 본세와 함께 성립하죠? 그럼 본세라고 말하면 다 맞춰버리잖아. 본세를 길게 얘기했잖아. 어떻게? 그 과세 표준되는 세목 줄여서 뭐다? 본세. 이게 법조문이야. 본세라고 하면 다 맞춰버리잖아요. 그 과세 표준되는 세목 줄여서 뭐다? 본세. 본세랑 같이 성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여기까지가 성립식입니다. 이게 성립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 확정식이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성립되면 세액계산을 출발합니다. 세액계산을 출발만 했지 확장은 안 됐죠? 출발해서 확장을 시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을 시켜야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자, 취득세의 등록면허세는 한 번 내는 세금. 포인트가 뭐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뭐다? 신고하면 확정되는 거야. 그래서 신고서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무조건 확정된다. 그러나 무신고도 할 수 있잖아. 그럼 무신고하면 결정은 누가 결정해? 그 다음은 가산세를 붙여서 정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는 1차적으로 누가 확정의 권한에 있다? 납세무자가.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된다. 근데 무신고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결정하죠? 이럴 때는 정부가 결정되면 확정된다. 그래서 1차적인 권한은 확정 권한은 납세무자가 있고 안 했을 때 확정 권한은 정부가 결정한다. 그 다음 재산세는 고지 납부죠? 그럼 이거는 뭐다?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 종부세도 똑같아.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그러나 종부세는 뭐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단 납세 의무자가 정부 결정 싫어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원칙은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결정하면 확정된다. 근데 결정 싫어 이럴 때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럼 신고로 가면 뭐다? 정부 결정은 없어진다. 자, 소득세 한 번 내는 거죠? 취득세와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뜻은 신고하면 확정된다.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되면 확정된다. 그리고 농특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는 뭐다? 본세랑 함께 내는 세금이죠? 그럼 본세가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본세가 확정되는 때 확정된다고요. 본세 확정 방법에 따라 확정됩니다. 이거 세 가지는 부가세는 본세가 확정되면 뭐다? 확정 방법에 의해서 확정되고 본세 따라다니는 거니까. 자, 인지세는 뭐다? 이거는 계약서를 쓰는 순간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된다. 자,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뭐다?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 헷갈리면 안 돼요.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된다.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자, 재산세는 고지서가 날라오죠?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되고, 종부세는 결정하면 확정되는데 신고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신고하면 확정되고. 그 다음, 자,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소득세는 본세랑 관련이 있어요. 본세랑 관련이 있으니까 본세의 확정 방법이 뭐다? 본세가 신고하면 신고할 때 확정되고, 본세가 결정할 때 확정되면 결정할 때 확정된다. 확정 방법에 따라 세액이 확정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성립식이 쭉 나와 있다. 자, 321쪽 확정식이 나왔네. 자, 책에 포인트가 뭐다? 구체적. 구체적이란 단어가 나왔다. 밑에 이와 같은 확정 방법 1번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 있고 한 번 내는 세금. 2번 과세관청 정부가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는 게 있고. 3번 321조 동시가 뭐다? 인지세. 이거 동시에 확정됩니다. 이거는 인지세는 동시에 계약서를 쓰는 순간 세금 낼 의무도 성립되고 확정도 된다고요. 그럼 넘겨보면 쭉 나왔잖아. 신고주의. 자, 신고하는 세금. 자, 신고주의는 포인트가 뭐다?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 신고하면 무조건 세금이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된다. 자, 부가주의. 자, 부가주의는 부가는 뭐다? 결정.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죠? 그럼 부가주의는 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할 때 확정되고, 부가주의는 정부가 뭐다? 결정할 때 확정된다. 자, 동시에 확정되는 거는 딱 하나만 알면 돼. 인지세. 계약서 쓰는 순간 금액을 적죠? 적는 순간 성립되고 확정도 자동으로 된다고요. 자, 딱 나왔네. 거기 나왔죠? 박스 별 딱 붙여.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오른쪽 신고하면 확정된다. 자, 근데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이거는 요약된 거라고요. 항상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러니까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등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할 때 확정되잖아요. 앞에 거 필요 없어. 기본은 이것만 알면 돼. 기본. 재산세는 6월 1일 날 성립하고 정부가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되는 겁니다. 종부세도 똑같죠? 자, 양도소득세 나왔다. 줄여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지급할 때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럼 신고하는 거니까 신고할 때 확정되고, 인지세는 동시에 똑같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성립하고 얼마라고 확정됩니다. 자, 지방교육세와 농특세 세 글자로 적어. 뭐라 그런다? 부가세. 부가세. 그럼 본세랑 같이 성립합니다. 본세. 그리고 확정도 본세랑 같이 확정되고. 이 말이 뭐다? 본세가 신고 나쁘면 신고할 때 확정되고, 본세가 결정하면 결정할 때 성립 확정된다고요. 본세 따라다니니까 본세랑 같이 성립하고 본세랑 같이 확정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뭘로 들어간다? 소멸. 자,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사유라고도 얘기해요. 소멸. 자, 소멸이란 거기 나와 있죠? 323.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는 과세 요건이 충족돼 이제 성립되고 세금을 계산해서 확정되고 그리고 납부 등을 통해서 뭐다? 실현돼서 쭉쭉쭉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소멸되는 사유입니다. 여러분들 323쪽 소멸되는 사유는 자, 칠판 한번 볼래요? 5가지가 있어. 조세채권의 실현, 세금을 내고 소멸시킵니다. 조세채권을. 납부 또는 충당. 그 다음 조세채권의 미실현은 세금을 납부를 안 하고 소멸되는 사유입니다. 법에 의해서 부가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 그래서 소멸되는 사유는 5개가 있어요. 돈을 내고 납부 또는 충당. 하나, 2개. 부가 철회가 아니라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 나머지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자, 1번. 자, 323. 납부가 뭐다? 세금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함으로써 소멸되는 겁니다. 당연히 조세채권이 소멸되죠? 자, 324. 충당이에요. 충당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충당이 뭐다? 납세의무자가 초과 납부할 세금을 환급하는 때 세금을 많이 내면 환급받잖아요. 그 권리자에게 다른 미납금이 있는 경우 그 환급할 금액을 그 미납세에게 직권납부 처리한다. 좀 말이 어렵네요. 자, 충당이 뭐다? 충당은 납부할 세액이 있어. 100만 원 미납했어. 근데 세금을 많이 내면 환급받죠? 환급받을 세액이 80만 원이 있는 거야. 그럼 법은 어떻게 하나요? 100만 원 받고 80만 원 안 돌려줘요. 80만 원을 어떻게 합니까? 상계 처리합니다. 상계 처리하는 겁니다. 80만 원을 빼. 그럼 20만 원만 납부하는 거를 충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금을 상계 처리하는 거를 충당. 사후에서 뭐라 그런다? 퉁친 거야. 그러면 80만 원 황금 못 받죠? 황금 못 받은 거는 납부했다는 뜻입니다. 80만 원 환급 받은 거를 상계 처리했잖아. 그럼 20만 원은 납부했잖아. 그럼 80만 원을 뭐라 그래요? 충당됐다 그래요. 납부에 충당됐다. 즉 납부했다는 뜻이에요. 상계 처리. 자, 그 다음 용어 부가 취소입니다. 철회가 아니에요. 철회하면 큰일 나. 부가 취소. 유효하게 성립된 부가 처분에다 그 성립이 하자가 있다. 하자. 즉 세금을 정부가 잘못 부과한 거야. 하자. 그럼 잘못 부과하면 뭐다? 그 부가 처분은 처음부터 없어집니다. 효력이 상실하는 거. 처음부터 부가 처분이 없던 거. 이게 부가의 철회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잘못 부과한 세금은 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 부가의 취소. 철회에 속지 말자. 그 다음 4번. 제척기간의 만료. 자, 제척기간은 뭐다? 이거 부가권이에요. 부가권. 제척기간의 만료. 이 제척기간이 뭘까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고 세금이 확정되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그게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 따라서 조세를 밑줄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세금을 죽을 때까지 부과를 못합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제척기간은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을까? 칠판 봐요. 자,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어먹으면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 다음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거를 세 글자로 무신고하면 7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7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나머지는 5년. 이게 원칙이야.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단 무신고하면 무칠내 7년. 사기부정은 열받으니까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5년이야. 7년, 10년을 뺀 나머지 5년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과소신고 이런 거. 그래서 1번 사기부정은 열받아라 10년,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되고 무신고는 무칠내 7년 안에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5년이다. 과소신고 등. 그 뒤에 거는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324쪽 박스에 나와 있잖아요. 자, 밑에 박스 1번 사기부정 10년. 자, 2번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3번을 먼저 내려가요. 3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몇 년? 7년. 나머지는 5년이다. 제척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기간 안에 부과를 하면 이제 뭐가 따라갈까요? 뭐가 따라간다? 이제 뭐가 따라가야 돼? 소멸시효. 자, 제척기간 나와 있죠? 자, 소멸 오른쪽 소멸시효의 완성. 자, 소멸시효의 완성이 나왔어요. 제척기간의 기산일 나와 있고. 자, 소멸시효는 기본서 보고 끝내자고요. 자, 소멸시효 나와 있죠. 자, 소멸시효가 뭘까요? 자, 제척기간이 뭐라 그랬어요?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시험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밑에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소멸시효가 뭘까요? 소멸시효는 이제 부과를 했잖아. 이 기간 안에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는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5년, 7년 안에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발급하잖아. 고지서를 발급하면 정부는 이제 징수권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이거는 소멸시효는 금액 갖고 따져요. 자, 금액만 알면 돼요. 자, 325쪽 소멸시효가 뭐라고요? 옆에 적어요.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다.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소멸시효. 이거를 법적인 조문으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연수만 알면 돼요. 연수만. 자, 꼭대기. 자, 원칙은 몇 년 안에 부과하라? 5년. 5년 안에 부과하고 5년 안에 걷어야 돼요. 근데 금액 갖고 따져. 국세는 얼마 이상? 5억 이상은 10년 안에 징수를 해야 됩니다. 지방세는 얼마? 5천만 원 이상 금액 갖고 소멸시효를 따진다고요. 이렇게 10년. 원칙은 5년 안에 걷어야 됩니다. 그러나 국세는 얼마 이상? 5억. 국세는 5억 이상은 10년. 지방세는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은 10년. 금액 갖고 5억이 안 되거나 5천만 원이 안 되면
5년 안에 징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는 숫자만 알면 돼요. 자, 오늘 뭐 배웠어요? 여러 가지 배웠네요. 자,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가산세와 가산금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납세할 의무 성립 또는 소멸, 그리고 뭐다? 성립, 확정, 소멸 관계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오늘 배운 거를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있어야죠. 자, 한 장짜리로 들어갑니다. 한 장짜리, 오늘 3시간 동안 배운 거를 한 장짜리로 아웃라인을 정리합니다. 자, 한 장짜리를 자꾸 봐야 돼요. 이 프린트는 11월, 12월 달까지 보는 프린트예요. 이제 1, 2월 달이 나오면 이제 핵심 정리 2가 나온다. 자, 첫 번째. 자, 일단은 독립세. 1번, 2번, 왼쪽을 먼저 봐요. 1번, 2번, 3번은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4번, 5번, 6번은 국세, 국세, 국세. 세금의 이름을 먼저 보시라고요. 그 다음 밑에 부가세도 있고 목적세도 있고 병기세 이런 용어가 있다. 자, 7번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농특세는 농어촌 냄새가 난다고 지방세 하면 안 돼. 국세. 지자로 시작하면 무조건 지방세. 9번 인지세도 국세. 11번 지자로 시작하니까 지방세. 그래서 부동산 관련 국세, 지방세를 반드시 구분하자. 자, 올라갑니다. 이제 물납, 분납 관계. 자, 물납, 분납. 1번, 2번은 XX.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불가능. 3번, 이게 포인트죠? 재산세는 둘 다 가능. 둘 다 가능해요. 4번, 5번은 뭐다? 물납은 X, 분납은 가능합니다. 4번, 5번은. 그럼 여기에서 물납, 분할납부가 가능한 거는 뭐다?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만 둘 다 가능. 4번, 5번, 6번은 뭐다? 물납은 X, 분할납부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과세권자. 자, 취득세는 힘센, 그러니까 납세지가 나와. 항상 취득세는, 지방세는 물세잖아. 물세는 물건 따라다녀. 납세지는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고, 인세는 사람 중심이죠. 사람 중심이니까 사람 주소지를 따라갑니다. 납세지는. 그래서 지방세는 대부분 물세니까 물건 따라다녀요. 납세지는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1번.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광, 도세. 자, 등록면허세도 물세니까 물건, 소재지. 누가 걷어가? 도구. 도지사, 구청장. 그 다음 재산세는 소재지. 누가 걷어가? 시군구. 이렇게 납세지와 과세권자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대부분 물건 따라다녀요. 납세지가.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취득세는 힘센 자, 특광도. 재산세는 시군구가 걷어가. 자, 뒤에서 또 배워요. 강론에서. 자, 그 다음 4번, 5번은 국세잖아. 국세는 사람 따라다니죠. 그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 세무서가 걷어가. 국세는 세무서가 걷어가요. 지방세는 소재지에 납부한다고요. 소재지. 그래야 지방자치단체 세금이 되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소재지, 서울은 누가 걷어가? 특이, 특별시장이에요. 광이, 광역시장, 도지사. 자, 그 다음 뭐를 알아야 돼? 과세표준. 자, 대부분 가액으로 계산하는 종과세다. 까만 거. 종과세와 종량세를 함께 쓰는 세금 6개에서는 뭐가 답이다? 등록면허세.
왼쪽 보고 따라와야 돼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쓰는 세금은 등록면, 나머지는 다 가액으로만 계산해요. 자, 그리고 인적 귀속 여기에 따라 물세와 인세를 같이 쓰는 세금은 재산세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물세야.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박스 위주로 공부해. 첫째 시간은 자, 활동 단계. 박스 큰 거. 취등록면허세는 오로지 취득 단계. 재산세, 종부세는 오로지 보유 단계.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양도 단계야. 이거 양도 단계. 자, 징수 방법.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하잖아.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고지서가 날라오죠? 보통징수로 바뀝니다. 원래 이 프린트를 1월 달부터 하는데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게 쭉 있어요, 좌우간에. 자, 강론에서 이제 하면서 계속 12월 달까지 이 프린트 갖고 연습을 한다고요. 자, 성립식이 오늘 배웠잖아.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2번, 등록, 그러니까 이 왼쪽을 순서를 알아야 돼, 11번까지. 처음은 왼쪽 보랴, 오른쪽 보랴. 상당히 힘든 프린트예요, 이거. 2번,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3번, 4번은 6월 1일. 5번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잖아. 그럼 확정은 1번, 2번은 신고할 때 확정되고 3번, 4번은 결정할 때 확정되고 5번도 신고할 때 확정되잖아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성립식이 또 있네. 밑에. 자, 7번, 8번은 부가세잖아.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 성립시기는 본세랑 같이 성립해. 7번, 8번은 부가세요. 본세랑 같이 성립해. 지역자본시설세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인지세는 계약서 쓸 때. 자, 지방소득세 10%도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자, 그럼 올라가요. 오른쪽 소멸사유. 오른쪽 꼭대기 소멸사유는 법적으로 몇 가지밖에?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야. 5개 딱 있네. 자, 그럼 여기서 출제되는 거는 제척기간이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 밑에 나왔네. 몇 년? 무신고는 7년. 사기부장은 열받아 10년. 나머지는 5년이야. 국세지방세 똑같아. 자, 소멸시효는 원칙이 5년. 그러나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지방세도 소멸시효는 5년.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 안에 징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11월, 12월 달 해야 될 한 장짜리 포인트예요. 계속 이 한 장짜리는 계속 갖고 다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성립, 확정, 소멸까지 강의를 했네요. 자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화이팅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